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돌입합니다. 사용자 측은 임금 동결에 업종별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고 노동계는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을 이행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에 따른 파장들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27일이니까 지금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찬반 입장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일단 박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 지금 뭐 최저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차등 적용을 두고도 노사 간 그리고 이제 공익위원회 간의 의견차가 이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이제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제 위헌 소송을 낼 정도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제 동결과 차등 적용에 있어서 한치도 양보를 하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노동자 측은 공약을 이행하라면서 최저임금 1만 원을 이제 인상을 1만 원까지 인상을 이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고, 네. 그다음에 낙인 효과는 이제 국민 통합을 이유로 내세워서 차등 적용에는 이제 반대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노사 간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이제 공익위원회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공익위원회는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인 인상률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정부가 이제 속도 조절을 얘기한 만큼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결 아니면 이제 물가 상승률 수준의 낮은 수준의 인상을 제시를 할 거로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측이 제안하는 차등 적용은 이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서 향후 이제 공익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이제 노사 양측이 원하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이제 내놓을 텐데요. 사용자 측은 지난해 5년 동안 이제 동결을 주장했고요. 그리고 노동계는 1790원에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 지난 뭐 5년간 이제 회의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사측에서는 0% 인상률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측에서는 상당히 이제 높은 인상률을 제시하면서 회의가 진행되면서 타협점을 이제 이렇게 찾아갔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량 이제 인상이 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측에서는 이제 한치의 양보도 이제 하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노동자 측은 이제 최저임금 1만 원 대선 공약이라면서 이제 1, 2차 회의 때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19.7% 인상이 된 이제 1,790원을 이제 제시를 했지만 현재 사회적 분위기를 볼 때 계속해서 이를 밀고 나가기는 좀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번 회의에서 이제 1만 원 이하로 제시를 하게 되면 협상에서 이제 좀 불리하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1만 원을 제시를 하고 협상을 이어갈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1만 원이 되면 최저임금 1만 원이 되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12,011원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이제 노조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부작용도 있다 보니까 실제로 지난 2년 동안의 이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우리나라 이제 고용 형태나 이제 산업 생태계를 정확히 이제 반영을 해서 모의 실험을 해보면 현재와 같은 고용 감소라든가 소득 격차가 이제 확대되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이 되면 이제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고용 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생산 감소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KDI는 이제 최저임금이 이제 10,000원까지 되면 2020년에 14만 4천 명 고용 이제 줄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경제연구원의 이제 모의 실험 결과에서도 4년간 한 60만 개 일자리가 좀 사라지는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5분위 배율이 이제 5.8에서 6 이상으로 이제 치솟아서 소득 격차도 상당히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임금 비용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수출과 투자가 줄고 소비가 줄어서 GDP도 한 1% 감소하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저임금이 이렇게 이제 빠르게 인상이 되면 양극화는 더욱 벌어지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서 기대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보다는 악순환 구조로 가는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 최저임금 동결론 주장을 하고 있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한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이 최저임금 동결 뭐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글쎄요, 그 정부나 이제 여권에서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속도 조절을 이제 얘기를 한 거는 만시지탄이지만 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속도 조절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차등 적용이라든가 주휴수당 폐지 이런 제도 개선도 함께해서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수준을 좀 낮추는 노력을 좀 해야 합니다. 네. 우리나라 생산성 OECD에서 이제 29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지난 2년간 30% 인상이 되면서 OECD 평균보다 훨씬 2배나 이상 빠르게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총에서 최근 발표한 것 같이 2019년 기준으로 이제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4.5%로 6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 평균 임금 대비로는 지금 4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도 우리나라가 한 28%고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포함을 하면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 중에서 프랑스가 가장 높은데 프랑스가 11%, 그 외에는 한 10% 미만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이 영향력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저임금을 당분간 동결을 하고 주휴수당이나 차등 적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수준을 좀 낮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도 이 업종별 또 기업 규모별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차등화를 통해서 좀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 뭐 그 노조는 차등화를 이제 반대를 하고 정부도 이제 그 현실적 적용이 어렵다면서 이제 차등화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뭐 정부가 어떤 내용이 이제 어려운지 저는 파악을 못 하고 예. 있는데 예. 사회적 공감대니 국민적 통합이니 뭐 이런 말을 통해서 차등화를 반대하는 것은 최저임금으로 일자리 이런 이제 저임금 근로자나 이제 자영업을 포기한 이런 이제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너무 한가한 얘기고 한심한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저임금 근로자들이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누구하고 이런 그 사회적 통합을 하자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업종별, 연령별, 지역별로 이렇게 차등화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나라에서도 특례 대상이라든가 적용 제외 업종을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차등화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차등화를 하냐면 한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된 저임금 근로자들이 해고되면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유는 이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할 때가 그런데요. 그래서 이런 차별화를 통해서 한번 일자리를 잃더라도 다른 곳에 가서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차등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달 말에 최저임금 처벌 유예 기간이 종료가 되면 이 산업계 곳곳에서는 처벌 폭탄이 터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감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최저임금 처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처벌 유예 기간을 연장을 해야 되겠죠. 지금 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이제 임금 협상을 하고 있는 대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이제 소상공인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그 범법자로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제 임금 체계가 복잡하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도 이제 협소하다 보니까 고액 연봉자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봉이 9천만 원이 넘는 현대차의 경우에도 7,200명, 그다음에 기아차 같은 경우도 1,200명이 지금 최저임금 대상자로 포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인담협을 통해서 이런 임금 체계를 개편을 해야지 이제 이러한 처벌을 면할 수가 있는데 노조는 이를 빌미로 이제 플러스 알파를 요구를 하면서 지연 작전을 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예 기간의 임담협을 이제 마무리 짓기는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지불 능력이 낮은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심각한 수준이고 만약에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많은 사용자들이 이제
범법자가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유예를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저임금 문제 노사 양측의 좀 사회적인 대화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최저임금 결정 박사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그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자는 게 최저임금의 이제 근본적인 네. 취지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엉뚱하게도 이제 성장을 견인하는 수단으로 지금 이 최저임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보호해야 할 실질적 대상자들이 저임금 근로자들이 오히려 이제 피해를 입고 고임금 근로자들이 이득을 보는 이런 이제 최저임금 역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IMF가 지적했듯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빠르게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면 견딜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당분간 그 최저임금은 동결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휴수당 폐지라든가 차등 적용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실질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낮춰야 되고요. 그리고 임금 체계를 하루빨리 개편을 해서 그 연봉이 5천만 원 이상이 되는 이런 이제 고액 연봉자들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이런 부당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